오늘만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다음엔 이 가격 없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식품 판매원이 집에 왔을 때,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권유받았을 때, 동네 센터에서 여행상품 설명을 들었을 때, 상대방은 친절하게 설명하다가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노년에는 오늘만이라는 말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이라는 말 뒤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조작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 과정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기회에 대한 감각이 다르고 혼자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늘만이라는 말이 노년에게 왜 더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급박함이 만들어지는 3단계 구조. 오늘만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과정의 결과입니다. 급박함이 만들어지는 3단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시간의 틀을 좁힌다. 오늘만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간의 틀은 좁아져 있습니다. 판매자는 대화 초반부터 시간을 제한합니다. 방법 1 처음부터 시간을 명시합니다. 3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간 확인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30분 또는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며칠 동안 고민해도 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의 틀은 30분으로 좁아졌습니다. 방법 2 속도를 높입니다.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이 빨라지면 당신의 이해도 빨라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해가 빨라지면 결정도 빨라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결정을 빨리 하려면 더 많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판매자의 설명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방법 3 마감을 암시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부터는 가격이 올라가요. 이번 달까지만 이벤트예요.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 그런데 노년에는 이 메시지가 다르게 들립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2단계 선택의 틀을 단순화한다. 시간이 좁아지면 선택도 단순해집니다. 판매자는 복잡한 결정을 단순한 선택으로 바꿉니다. 방법 1 두 가지 중 하나로 만듭니다.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지금 하실 건가요? 나중에 하실 건가요? 실제로는 수십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상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가격이 적정한가, 다른 곳과 비교해 볼 것인가, 자식과 상의할 것인가, 일주일 후에 다시 생각해 볼 것인가. 하지만 판매자는 이 모든 선택지를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하거나 안 하거나. 방법 2 긍정적 선택에 이름을 붙입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좋은 결정하셨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결정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빠른 결정에 긍정적 이름을 붙여서 느린 결정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방법 3 비교를 차단합니다. 다른 곳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이면 다른 선택지가 보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보이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판단이 복잡해지면 결정이 느려집니다. 판매자는 이 과정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 비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3단계 결정의 책임을 옮긴다. 시간이 좁아지고 선택이 단순해지면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판매자는 결정의 책임을 당신에게 옮깁니다. 방법 1. 혜택을 강조합니다. 고객님만을 위한 특별 조건이에요.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이 가격은 처음 봤어요. 이 말을 들으면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고객에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절하면 상대방의 호의를 저버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방법 2. 손실을 암시합니다.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 조건 없어요. 다시는 이런 기회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를 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결정하면 당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손실의 방향을 바꿔서 말합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이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방법 3. 마지막 선택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고객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명만 드릴 뿐이에요. 선택은 고객님 몫이죠. 이 말은 공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시간이 좁아지고 선택이 단순해지고 비교가 차단된 이유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객님이 결정하세요라는 말은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3단계 구조를 거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은 30분 안에 두 가지 중 하나를 비교 없이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며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 노년의 오늘만이 더 위험한 5가지 이유. 같은 말을 들어도 30대와 70대의 반응은 다릅니다. 오늘만이라는 말이 노년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30대가 오늘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0대에게는 다음이 많습니다. 다음 달, 다음 해, 다음 기회. 70대가 오늘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감각이 다릅니다.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다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낍니다. 1년이 20대에게는 인생의 5%지만 70대에게는 인생의 1.4%입니다. 같은 1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무게도 다릅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 차이가 오늘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이유, 이 기회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 30대는 기회가 많다고 느낍니다.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이사를 갈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회를 놓쳐도 다른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70대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정년이 지났고 집을 옮기기 어렵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힘듭니다. 한 가지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70대에게도 기회는 계속 옵니다. 좋은 상품은 내일도 있고 좋은 조건은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다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결정을 지배합니다. 판매자는 이 감각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는 말 앞에
고객님 나이에라는 말을 붙입니다. 고객님 나이에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어요. 이 한마디면 대부분 결정합니다. 이유 3정보 처리 속도가 다르다. 30대가 30분 동안 상품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을 파악하고 빠진 부분을 질문하고 조건을 비교합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30분 동안 상품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따라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질문을 생각하지만 설명이 끝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정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건 판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CPU 성능은 같지만 동시 처리 개수가 다른 겁니다. 30대는 4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고 70대는 2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둘 다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다릅니다. 판매자는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빠르게 합니다. 설명이 빠르면 당신은 이해하는데 더 집중합니다. 이해에 집중하면 판단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결정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당신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유 사의논 상대가 적다. 30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와 의논합니까? 배우자, 친구, 동료, 부모님. 적어도 2-3명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봅니다. 70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와 의논합니까? 배우자가 없거나 친구가 멀거나 자식이 바쁩니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의논 상대가 적거나 없습니다. 의논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은 혼자 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확신이 약해집니다. 확신이 약하면 상대방의 말에 더 의존합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판매자는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분께 여쭤보세요. 근데 설명하기 어려우시죠? 친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전문 상품이라서요. 의논할 사람이 있어도 의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유 5 거절의 비용이 다르다. 30대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뜹니다. 다시 만날 일도 없고 미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70대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거절하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젊으면 더 미안합니다. 동네에서 다시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의 비용이 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은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절은 갈등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 대신 동의를 선택합니다. 판매자는 이 심리를 압니다. 그래서 친절합니다. 웃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거절하면 이 사람한테 미안하겠다는 감정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오늘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만이라는 말은 노년에게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시간, 기회, 속도, 혼자, 미안함. 이 5가지가 결합하면 판단은 왜곡되고 결정은 빨라지고 후회는 느려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만이라는 말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을 좁히고 선택을 단순화하고 책임을 옮기는 3단계. 그리고 노년에는 시간, 기회, 속도, 혼자, 미안함이라는 5가지 조건이 이 구조를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간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늘만에 대응하는 5가지 방법.
오늘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하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대부분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명확하고 거절이 아니고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생각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상대방은 거절당한 게 아니니까 설득을 계속할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왜 하루를 기다려야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그건 이미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판매자는 고객이 생각할 시간을 존중합니다.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판매자는 의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방법 2. 자식과 상의하겠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3자를 끌어들입니다. 상대방은 당신 혼자 결정하길 바랍니다. 혼자 결정하면 비교가 없고 질문이 적고 압박이 쉽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상의한다는 말을 들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3자가 개입하면 설명을 다시 해야 하고 질문이 많아지고 계약이 복잡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식분께 설명하기 어려우시죠라고 말한다면 그럼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럼 직접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이 전화번호 드릴게요.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판매자는 기꺼이 설명할 겁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건 자식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아이랑 상의해야 해요. 내일 얘기하고 연락드릴게요. 방법 3. 계약서를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계약서를 가져간다는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판매자는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하길 원합니다. 자리를 뜨면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시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계약이 무산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서는 여기서 작성하셔야 해요라고 말한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집에 가져갈 수 없나요?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집에 가져가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시스템상 안 됩니다. 원본은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이 계약서를 천천히 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계약서 복사본 주세요. 집에서 읽어보고 내일 올게요. 방법 4. 다른 곳과 비교하겠습니다. 비교한다는 말은 당신이 선택권을 되찾는다는 선언입니다. 판매자는 여기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압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비교하겠다는 말은 당신 말만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럼 비교해봐도 여기가 제일 좋겠네요. 확인하고 올게요. 정상적인 판매자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비교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비교를 막는 판매자는 비교당하면 불리하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다른 곳도 알아보고 결정할게요. 며칠 시간 주세요. 방법 5.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불가능을 선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는 거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없습니다는 거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할부 가능합니다. 카드 되세요라고 말한다면 조심하세요. 정상적인 판매자는 고객이 돈이 없다고 하면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할부나 카드를 권유하는 건 당신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다면 지금 계약하라는 압박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생기면 그때 연락할게요.
실전 대화 예시. 판매자 오늘만 이 가격이에요. 내일부터는 20만 원 올라갑니다. 당신 하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매자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지금 결정하시는 게 이득이세요. 당신 그래도 하루 생각하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판매자 내일은 이 조건 없어요. 당신 그럼 다음 기회에 다른 조건으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확보하면 됩니다. 하루 후에는 판단이 돌아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좋은 상품이었나? 왜 그렇게 급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이미 당신은 잘못된 결정을 피한 겁니다. 오늘만이라는 말에 대응하는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원칙 1. 급하면 멈춘다. 오늘만 지금만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들으면 조건부 반사처럼 이렇게 말하세요. 하루 생각하겠습니다. 급한 결정은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급하다는 건 시간이 좁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좁아지면 판단이 왜곡됩니다. 멈추는 게 정답입니다. 하루 후 당신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급했지? 이 질문이 생기면 잘못된 결정을 피한 겁니다. 원칙이 설명할 수 없으면 결정하지 않는다. 왜 이 상품을 사려고 하세요?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대답이 잘 모르겠는데 판매자가 좋다고 해서라면 결정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은 자식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좋은 결정은 설명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해서 좋다. 때문에 필요하다. 와 비교했더니 이게 낫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결정해도 됩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원칙 3혼자라면 하루 더 기다린다. 의논 상대가 없다면 하루는 당신의 의논 상대입니다. 오늘 결정하려던 것을 내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어제는 판매자의 말을 들었지만 오늘은 혼자 생각합니다. 어제는 시간이 좁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넓습니다. 하루는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판단을 되찾는 겁니다. 최종 메시지.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20대는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지만 70대는 천천히 결정해야 실수를 피합니다.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하루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만이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명입니다. 지금 결정하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판매자의 설명은 점점 짧아집니다. 중요한 조건은 빠르게 지나가고 불리한 내용은 작은 글씨로 숨어 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정말 이해했습니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편에서는 노년에게 계약서 설명이 왜 점점 사라지는지, 그리고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